자,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정보처리학원 김준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FAT 2급 회계실무 제42회차 A형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지갑세상이라는 회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갑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초정보관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네요. 그럼 저희가 거래처 등록 부분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볼게요. 거래처 안산문구에 사업자 등록증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서요.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평가할 문제는요.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서요. 입력 자료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전체 메뉴의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안산문구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바로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번호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11081-45851 변화된 건 없네요. 다음 상호는 안산문구 한범위. 다음 여기 한번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계엄 연월일과 거래 시작일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요. 다음 볼게요.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 도곡동이 맞고요. 사업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소매업, 서비스업, 다음에 문구류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잡화가 빠졌죠. 그래서 저희가 종목 쪽에 잡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체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메일 주소. 이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주소를요. 평가 문제 2번에서 등록을 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추가 사항에 들어가시면 담당자 메일 주소라고 있습니다. 담당자 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안산의 네이버네요. 이렇게 엔터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기본사항 한번 가셔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수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해 줄게요. 들어가셔서 저희가 금액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맞춰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상품 매출 3억 원. 다음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좀 다르죠. 보니까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 금액은 1억 6,500만 원인데 1억 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 좀 다른지 한번 봐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 자, 단기 상품 매입액. 근데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이 따로 추가가 되어 있지 않네요. 저희가 이 기말 상품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면요. 전기분 재무상대표 입력에 가셔서 상품 쪽에다가 3,500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무상대표와 손익계산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자, 조회가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매출원가 금액이 맞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급여 같은 경우에 5,915만원, 복리후생비 1,520만원, 여비교통비 130만원, 접대비 550만원, 통신비 123만원, 수도관할비가 285만원, 세금과 공과금 270만원, 자, 보험료 550만원, 차량유지비 270만원, 그 다음에 운반비 40만원. 이런 형식으로 쭉쭉 맞춰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자 수익 1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니까 이자 비용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저희가 코드 부분에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자 비용 검색. 다음에 4250,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공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 지금 단기 순이익이 총 3,542만원으로 맞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저희가 수정했던 게 이자 비용과 여기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기말상품 재고액 수정은 어디서 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이네요. 저희가 기초정보관리 쪽에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 먼저 명세가 나와 있는 게 외상매출금 명세네요. 외상매출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코드값에 그대로 금액이랑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F2번 누르셔서 자, 지연 페이지네요. 금액은 4,800만 원 보여드릴게요. 좀 잘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보미마트네요. 보미아트에 2,600만 원. 지오유통 얼마냐면 1,700만 원을 받을 게 있네요. 이렇게 해주셔서 마지막 합계잔액까지 9,100만 원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기대여금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F 누르면 찾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자, 쉘리스라는
거래처한테 저희가 대여금이 5,200만 원 정도 있네요.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따로 별다른 거 입력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가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자료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배점은 32점이고요. 분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3점짜리네요. 6월 30일 상품 배송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봤을 때 자동차세는 43만 6천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표 입력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 다음에 6월 30일로 들어가서 저희가 기입이 좀 돼 있네요. 6월 30일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차변 쪽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0번대를 사용해서 금액은 43만 6천 원이 되겠죠. 다음에 현금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현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 쪽에다가 현금 계정 과목 기입해 주시고 43만 6천 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끝났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2번입니다. 자, 기업주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치를 샀냐면 토탈 금액 보시면 됩니다. 18,000원이죠. 근데 지금 개인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주의 개인 목적이기 때문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7월 15일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자는 7월 15일. 다음에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겠죠. 얼마냐면 18,000원. 다음 대변에는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증빙이라고 하는 건 각종 영수증, 매출 전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분기를 하라는 거죠. 볼게요. 사내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어떠한 걸 제공해 주는 건 저희가 복리후생비로서 처리가 되고요.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간 게 아니라 후에 나갈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문제 보니까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교육 콜룸비로 처리할 것.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없었을 땐 저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된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일자는 7월 18일이네요. 잘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자, 3번 차변에는 교육훈련비 800번대를 이용해서 금액은 72만 원이 되겠네요. 많이 나갔네요.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을 걸어주신 후에 저희가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카드사는 신한카드잖아요. 그래서 신한카드 걸어주시고 72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분기 끝났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거래 입력. 재고자산은 저희가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을 의미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은재펜시에서 여성 지갑을 판매하고 지갑을 팔았는데 왜 상품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애초부터 어떤 회사냐면 지갑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일자를 봤더니 8월 5일자에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한 게 되고요. 다음에 8월 1일에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은 자기야 수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일자에 계약금을 먼저 수취한, 즉 선수금 거래가 있겠네요. 보니까 먼저 선수금 10만 원을 받았죠. 그럼 대변 쪽의 선수금을 차변으로 저희가 상계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8월 5일자로 들어가서 일단은 큰 금액인 상품 매출부터 100만 원을 기입해 주고요. 다음 차변 쪽에 선수금 10만 원을 차감시켜 준 후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었죠. 자기합수표 현금 처리해 주시면은 분기는 끝났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다음에 선수금에는 저희가 은재 펜시한테 구매했다라는 현금이 아니죠. 선수금에 은재 펜시한테 구매했다라는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약소금 수치거래라고 나와 있네요. 자, 8월 18일 유진아울렛에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음을 수취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거래자로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요. 받은 현황에 반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를 보니까 저희가 발행일자로 체크 좀 해볼게요. 8월 17일이죠. 8월 17일자 분기 들어가서 상품 매출 어음을 1200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1200만 원만큼 팔았다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다음에 어음 받았죠? 받을 어음 1200만 원.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유진아울렛한테 저희가 받은 거죠. 이렇게 거래처까지 입력 F2번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저희가 받을 현황을 등록할 때는 F3번
적용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음의 종류는 지금 전자음이라고 나와 있죠? 전자. 다음에 어음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세요. 020202000817 0022446667번까지 입력해 주시면은 어음 번호가 기입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 발행일 냅두시고요. 다음 만기일은 지급기일이 됩니다. 2020년 11월 17일로 작성해 주시면은 받으러 명세가 등록이 되었죠. 다음에 현황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 받으러 현황 최종 일자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죠? 다음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또 증빙 자료가 나와 있네요. 내역을 쓱 보니까 일단은 30만 원을 냈다라는 것 같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1번 8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일에서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납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납부기일에 맞췄대요. 그러니까 이 기간 저희가 30일까지 안 내면은 납기후 금액인 5,000원이 더 추가가 되겠지만 9월 10일에 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자 들어가겠습니다. 9월 10일. 자,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어느 통장에서 나갔냐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쪽에 보통예금. 자, 어디 은행이냐면 농협은행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네요. 농협은행에서 30만 원 나갔네요. 자, 그럼 이 부분 나머지 분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자, 12만 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랍니다. 예수금을 뜻하죠. 다음 18만 원은 회사부담분이래요. 이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변 쪽에는 복리후생비 8번대죠. 18만 원 기입이 되겠고요. 다음 차변에 또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원천 징수한 금액을 납부해 주시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대손해 발생과 설정. 자, 9월 23일 문제입니다. 매출처 짱구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5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대요. 그럼 저희가 이 부분은요.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 메뉴로 들어가셔서요. 9월달 부분에 내가 대손 충당금이 있나를 조회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91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 부분은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차감된 금액을 이제 기입을 해야 되겠죠. 250만 원 중에서 91만 원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9만 원은 저희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23일자 분기에 들어가서요.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못 받는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 짱구 상사 못 받죠? 250만 원. 다음 차변 쪽에 대손 충당금 보시면은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근데 109번 외상 매출금 바로 아래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109번 외상 매출금 109번 대손 충당금 91만 원이었죠. 다음 나머지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냐면 159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분기 끝났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수연상자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 10%를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이체한 거니까 돈이 나간 거잖아요. 바로 분기 들어가 볼게요. 자, 11월 10일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은행은 확인 못했네요. 농협은행으로 나와 있죠. 농협은행. 자, 저희가 25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 다음에 차변 쪽에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선급금이냐 선수금이냐 두 개인데 저희는 먼저 입금한 거잖아요. 먼저 입금했기 때문에 급금입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 선급금 계정 과목 걸어주시고요. 다음에 소연상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이네요. 금액은 25만 원. 쉽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10월분 사무실 인터넷 사용 요금을 납기일에 보통예금은행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지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요금을 저희가 결제한 거니까 이거는 통신비가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11월 20일자 날짜로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농협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대변부터 할게요. 보통예금 금액은 45,500원이죠. 잘 안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45,500원. 다음에 여기 거래처는 저희가 농협은행이라고 걸어주시고요. 항상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계좌에는 걸려 있어야 돼요. 다음 차변 쪽에 통신비죠. 8번째 기입해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영업부 사무실 10월에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납기일에.
전력비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네요. 금액은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16만 원이네요. 16만 원. 바로 기입을 좀 하러 갈게요. 자, 일단은 날짜를 보니까 납기일에 맞췄대요.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납기일이 11월 27일까지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금 10월분 이 금액을 입금한 요일을 봤을 때, 이때 딱 납부를 했네요. 납기일에. 그쵸? 다른 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27일자 납기일에 딱 맞춰서 입력을 했네요. 뭐 따로 수수료 안 내겠네요. 그쵸? 차변은 전력비 계정 과목으로 800번대 처리해 주시고요. 16만 원이고요. 그럼 대변 쪽이 뭐로 냈냐면 현금으로 냈대요. 현금으로 16만 원 처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분기 끝난 게 됐겠죠. 잘 보시면 제가 확대를 했었어야 됐는데 납기일 부분에 입금을 했고요. 나중에 가면 여기 있는 걸로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표 수정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거래처 방문에 사용할 음료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래요. 거래자료 수정할 건데 9월 14일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일단 거래처라는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이거 접대비구나인데 복리후생비 찍혀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접대비로 800점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전표 누락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작성해줘야 되겠죠. 내용 볼게요.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수취한 영수증이다. 출장 경비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럼 저희가 여비교통비로 지금 처리할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원래 9,600원이었는데 1,000원 깎였죠? 8,500원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해야 될 거는 11월 25일에 갔다 왔네요. 차변 여비교통비 800번대죠? 얼마냐면 8,500원. 대변에는 출장 시에 현금으로 당일에 지급했네요. 역시 당일 지급이 좋죠. 그렇죠. 8,500원 처리해 주시면은 전표 누락 문제도 끝났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결산입니다. 가계정 정리 문제, 수동 결산이죠. 가수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주김밥에 대한 1개월분 임대료로 판명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수금은 거래처 입력하래요. 그럼 가수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합계량에서 산표로 들어갈게요. 12월 달 거 확인해서 그럼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가수금을 치시면요. 가수금 잔액이 대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영서한테 입금을 받았던 거네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저희는 12월 31일에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요. 차변으로 가수금을 보내줍니다. 거래처 입력해야 되니까 영서죠. 그렇죠? 영서한테 100만 원. 다음에 대변 쪽에 입력해 주셔야 될 게 성주김밥에 대한 1개월분 임대료래요. 그러면 대변에 임대료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100만 원. 어려운 건 없습니다. 2번 볼게요. 결산 자료의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말 현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0만 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50만 원을 계상하다. 분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을 조회합니다. 확인. 그다음에 여기다 저희가 이제 건물이라고만 치면요. 바로 건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저희가 입력해 주셔야 될 건 판관비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그래서 가주시면 입력해 줄게요. 건물이 아까 1,000만 원, 비품이 150만 원. 그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 또는 F3 확인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 조회해 주시면은 저희 입력했던 게 들어갔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문제 내용 끝났습니다. 네, 다음 회계정보 분석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저는 이미 들어와 놨는데 일일자금 명세에서 조회를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3월 31일자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올바른 거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 F 보통 예금. 보니까 이 친구 금액이 다르죠? 넘깁니다. 당좌 예금. 금액이 동일하네요. 그럼 이 친구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혹시 모르니까 받으러 온다 한번 검색해 봅시다. 금액이 다르네요. 끝났죠? 이렇게 해주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또 어디 조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계정원장을 조회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총계정원장으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일별로 조회를 할 건데,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네요. 복리후생비만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된 월과 가장 적게 발생된 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월자에 누계를 보시면 안 되고요. 월계를 보셔야 됩니다. 한 월. 63만 원.
250만 원. 요 2월이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많은 건 2월이네요. 그렇죠? 가장 적게 발생한 건 3월이라는 거잖아요. 51만 원. 200만 원. 끝났네요. 정답 몇 번이요? 3번이죠.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볼게요. 합계전액 시산표 또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래요. 그대로 가봅시다. 끄고 합계전액 시산표 클릭. 자,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이자 비용 중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까지라고 하면 이제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죠. 6월 30일까지 조회를 합니다. 다음에 이자 비용 중 장기 차입금이나 즉 이자 비용을 쳐주시면요. 나와요. 90만 원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 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것만 찾아야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좀 펴서 해봅시다. 총 금액이 지금 보니까 90만 원이잖아요. 906000. 여기서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 하나 껴있죠. 단기 차입금이. 장기는 그대로 냅두시고 단기 차입금 즉 얼마만 빼주시면 돼요? 251000만 빼주시면은 65만 5천 나오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진행을 해주면은 충분하게 문제 내용들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스피드가 있게 기출문제 풀이를 했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